오늘은 1단원 직권의 변화, 대단원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평가 1단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를 풀어야지 우리가 TGT 수업을 할 수 있는 문항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1단원이 전부 끝나면 우리가 형성평가 시험을 볼 건데 또 그에 대한 준비가 되겠죠. 자, 10분 안에 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1번. 선생님 잡고 있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자, 지구처럼 여러 요소가 모여 하나의 커다란 천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개라고 하죠. 그래서 지구계, 태양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번,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 무생물권이 되겠죠. 외기권이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 3번, 수권에 해당하는 영역은 물로 이루어진 가나다라가 전부 되겠죠. 4번,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수권은 물이 존재하는 지구의 영역을 말하고요. 외권은 지구 대기를 포함하지 않고 그 바깥의 우주 공간만을 말합니다. 니은은 틀렸고, 기권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층, 다시 말해 대기권이라고도 하고요. 리을, 지권은 토양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각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의 구조, 멘틀, 외핵, 내핵까지 포함합니다. 리을 틀렸고요. 미음, 생물권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과 애들이 사는 영역을 뜻한다 라는 설명이 되겠죠. 자, 5번. 지구 내부의 핵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했어. 그냥 지구 내부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될 수 있겠지만 핵까지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진파를 분석을 해야겠죠.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S파의 존재로 외핵을 밝혀냈고, 또 다시 P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보고 내핵을 밝혀냈던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6번.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각은 지권의 가장 바깥층 맞고요.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꺼웠죠. 대륙 지각은 한 35km 정도 됐고요. 해양 지각은 두꺼워야 5km 정도의 두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멘틀은 지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했고, 외핵은 주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으나 액체 상태였죠. 다시 말하지만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한 걸로 알아낸 층이 되겠죠. 내핵은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장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고 있겠고, 피파의 속도가 빨라진 걸로 보아 다시 고체 상태임을 알 수 있겠죠. 자, 7번. 이제 암석 문제를 풀겠습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암석의 순환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일단 화성암의 특징.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인데, 자, 1번. 현무암은 화산암에 해당이 되겠죠.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암석은 변성암이고, 화산암은 구성알갱이가 작은, 냉각 속도가 빠른 암석이 되겠죠. 지표에서 용암이 식으면 화산암이 되고요. 고치시고요. 암석의 색과 구성알갱이의 크기는 전혀 상관이 없죠. 구성알갱이의 크기는 암석의 냉각 속도, 또 어디에서 냉각이 되는지 그 냉각 장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표에 기억, 니은에 알맞은 화성암의 이름을 쓰라 그랬어. 화성암은 표에서 보듯이 화산암, 심성암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건 냉각 속도의 차이죠. 또 결정의 크기의 차이이기도 하죠. 결정이 작고 크고 또 이렇게 색으로도 구별할 수 있었죠. 화산암은 어두운 현무암과 밝은 유문암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심성암은 어두운 반려암과 밝은 화강암으로 구분이 되겠죠. 암석의 색이 이와 같이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종류가 다르고 또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임을 설명했었습니다. 자, 9번. 퇴적암에서 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 함은 너무 유명한 층리와 화석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층리는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종류가 다른 퇴적물들이 쌓이고 걔네들이 눌리면 줄무늬로 보이는 것이 되겠고요. 화석은 퇴적물이 쌓이다 생물의 시체, 그쵸? 들이 같이 파묻혀서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자, 10번. 석회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은, 석회암이라 함은 쉽게 얘기하면 조개 껍데기나 산호 등이 잘게 부서지고 다져져서 굳어진 암석, 퇴적암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겠죠. 조개나 산호초들은. 자, 11번. 변성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좀 특이한데 어렵죠. 염리라 함은 우리가 변성암에 압력을 받아 생긴 줄무늬라고 배웠지만, 대리암은 석회암이 변한 암석이야. 따라서 염리가 잘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가 과학실에서도 관찰했던 기억이 있을 거야.
염리는 주로 화강암이 변성된 편마암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규암이고요. 이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 되고요. 암석이 마그마 접촉하면 아무래도 뜨거우니까 열을 받아 변성되고 또 지하 깊은 곳에서는 눌리겠죠. 또 많이 눌리다 보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암석이 되겠죠. 변성암이.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1번이 되겠고요. 암석의 순환 과정 보겠습니다. A, B, C에 들어갈 말 항상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쉬우냐면 화성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암이 마그마 얘가 화성암이 되려면 굳어야겠죠. 그렇죠? 또 거꾸로 화성암이 다시 마그마가 되고 변성암으로 가려면 변성작용을 받아야겠죠? 당연히 변성작용이겠죠? 또 퇴적물이 된다는 표현은 뭐야? 다시 잘게 부서져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이제 광물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과서 페이지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교과서 페이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반 왔는데 6분이나 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조항광물입니다. 화강암을 이루는 주요 조항광물을 써보제. 석영, 장석, 휘석이 아니고 흑운모 되겠죠. 까만 전무늬가 흑운모였죠. 밝은 색깔이 석영이고 핑크 색깔 전무늬가 장석이 되겠죠. 뭐 이건 단순 암기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광물을 구별하려면 선생님이 놀이동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광물도 색깔, 자성, 굳기, 그리고 좋은 색 등을 비교하면 되죠. 근데 무게는 광물의 특성이 될 수 없죠. 다른 광물이다 하더라도 무게는 같을 수 있죠. 자, 방해석과 석영을 구별하는 거는 우리 방해석과 석영은 아주 특징적인 광물이었는데 특히나 방해석은 염산과 반응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염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서로 긁어보면 되죠. 누가 긁힐까요? 당연히 굳기가 더 물은 방해석이 석영에 긁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을. 더 좋은 방법은 니을이야 사실은. 자, 그 다음 황동, 황철, 금. 눈으로 봤을 때 모두 노란색이야. 색깔이 비슷하죠. 따라서 가루의 색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색을 비교하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중단원 지각의 변화 나오겠습니다. 그림은 마이산에서 볼 수 있는 별집 모양의 구멍을 나타낸 거래. 자, 이와 같은 구멍이 만들어진 과정은 풍화죠, 풍화. 우리 유물도 풍화작용에 의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이 훼손이 된 걸 봤죠. 자, 풍화작용에 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제. 식물의 뿌리가 암석의 틈을 넓히는 작용. 파고들죠. 그러면 쩍 갈라뜨릴 수 있고요.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작용. 이건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변성작용 이야기고요. 암석 사이에 스며든 물이 얼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니까 또 암석을 쩍 쪼갤 수 있고요. 퇴적물이 물, 바람, 빙하 등에 의해 낮은 곳으로 운반되어 쌓이는 작용은 퇴적작용이 되겠죠.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석의 표면적과 풍화작용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닿는 표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화는 더 많이 일어나겠죠. 자, 20번은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토양의 단면 중 동식물이 썩은 물질이 가장 많이 포함된 층은 A에서 동식물이 살잖아. 그러면 그 잔해물들이 B로 흘러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B층이 되겠고요. 아니네요. 자, 충분히 풍화된 토양의 단면을 나타낸 거고 토양 단면 중 A와 D 중 동식물이 썩은 물질이 많이 포함된 거. 아, A층에 동식물이 사니까 뭐 죽어 있겠죠, 여기에. 그리고 풍화를 가장 적게 받은 층은 당연히 가장 아래층이겠죠. 아직까지 암석의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 자, 토양은 이와 같은 순서로 보이지만 사실은 암석이 풍화돼서 C가 되고 A에서 동식물들이 살아가면서 녹아내린 물질, 잔해물들이 B에 쌓여서 순서는 D, C, A, B 순서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에너의 대륙 이동의 증거, 우리가 초대륙 판게아를 다시 맞춰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은 해안선, 특히나 남아메리카의 동해안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선이 일치했었죠. 또 그 나뭇잎 화석 기억나죠? 공룡 화석이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이 됐고 또 굵직한 산맥들도 잘 연결이 됐고요.
또 빙하 현적도 동그랗게 남극 대륙 중심으로 모였죠. 자, 요거는 뭐 아니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베게너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지만 당시 과학자들이 대륙 이동설을 인정하지 않은 까닭은 이건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대륙을 이동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멘틀의 움직임이라 그랬죠. 멘틀은 딱딱한 고체가 아니라 유동성이 큰 고체라 그랬어. 그래서 물렁물렁 꿀렁꿀렁한 고체가 움직이면서 그에 딸린 위에 판을 움직이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되지 못했습니다. 10분이 넘었습니다. 자, 지진의 세기, 지진의 규모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가 클수록 강한 지진이죠. 진도는 땅이 흔들리거나 또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동일 지진의 경우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규모는 같다. 에너지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진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까운 곳일수록 진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던 문제죠. 자, 다음 글에 빈칸에 알맞은 글을 써보죠. 지구의 표면은 1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판이라 그랬죠. 판은 지각과 멘틀의 상부까지를 얘기하고요. 이들 판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배웠어요. 또 이 조각들은 지각과 멘틀의 상부를 이루고 있는 암석의 층이겠죠. 그걸 판이라고 한다 그랬죠. 사실은 그래서 판이 움직이는 거였고요. 지진과 화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지진과 화산 활동은 지구 전체에서 고르게 일어나면 절대 안 되죠. 지진 때 화산 때 따로 점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특히나 우리 살고 있는 근처인 환태평양 조산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진 때와 화산 때의 분포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죠. 아무래도 판들이 이동 속도가 다 다르고 하니까 움직이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가장 활발한 환태평양 조산대 이야기했죠. 정답은 니은 지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긴 영상을 찍어봤는데 문제풀이 영상은 반드시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또 문제지의 정답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푼 거를 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항카드를 제가 나눠드리는 색지에다가 각자 난이도 상 문제 하나, 난이도 중 문제 하나, 난이도 하 문제 하나 3개의 문제를 만들어 오는 과제를 목요일까지 반드시 해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금요일 날 TGT로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